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재인 정권이 가장 비난했던 사안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밝혀진 블랙리스트, 지금도 조사하고 있고요. 화이트리스트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처벌받은 사람도 많고요. 깜빵에 다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학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공무원 블랙리스트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터졌습니다. 공무원 블랙리스트. 이게 더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거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학의 블랙리스트. 당시에 뭐 너무 좌편향으로 흐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냐. 너무 북한 친북적이고 또 우리 정체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분류를 해놓은 거는 어떻게 보면 이해도 될 수 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이거는 무지무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정부 때도 뭐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를 통해서 뭐 공무원들 좌천시켰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원래 블랙리스트 하는 것이 블랙리스트가 이름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암묵적으로 상황을 보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데 네. 자,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블랙리스트가 터졌다는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한 지 1년 6개월 됐는데 붕괴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붕괴하고 시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잡아도. 네. 예. 그 무시무시한 볼까요? 내용 보겠습니다. 한번 올려볼까요? 제가 네, 올려보겠습니다. 예. 자, 올려봤습니다. 환경부 산하 임직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사퇴 등 관련 동향. 요게 무시무시하네요. 예. 뭐 이 의장, 한국환경공단인데 이 의장 뭐 전무인데요. 19.7 임기가 19년도 7월이라는 얘기인가 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표 제출 예정이다. 2018년도 9월 반발하고 있다. 뭐 사표를 내려고 하는데 그런 건가? 새누리당 출신이다. 오, 여기 또 밑에도 반발하고 있다. KEI 출신이다. 예, 또 사표를 한 사람 제출했다. 뭐 하여튼 쭉쭉 내려서 또 보겠습니다. 또 내려서 보면 또 2020년 11월까지 임기가 있는 이 이사장 같은 경우는 현 정부가 임명했다. 또 밑에 상임 감사 같은 경우는 후임 임명까지는 근무한다. 또 그다음에 기획본부장 사표 제출했다. 또 사표 제출 예정이다. 뭐 이거 뭐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작성한 시기는 올해 1월 15일 전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김용남 전 의원의 말에 따르면 자, 이 같은 문건을 재반이가 설명한 겁니다. 네. 환경부에서 만든 문건입니다. 네. 환경부에서 문건을 보고하면서 저희가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이 문건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문건을 재반이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환경부 산하의 굉장히 좋은 기관들입니다. 공단, 무슨 국립공원관리공단, 그리고 뭐 등등등등인데, 자, 이 자리를 갖다가 이미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출신들이 많다. 이 사람들의 약점을 통해서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라고 한 건데, 여기 보면 일부는 뭐 반발하고 있다. 반발하고 있다. 이거는 이 사람은 현 정부가 임명했으니까 뭐 그대로 가면 된다. 또 이거는 뭐 후에 임명시까지는 근무하지만 봐주지만 곧 그만둘 거다. 보면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더 이제 웃기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메모가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보면 있잖아요. 그 여기는 뭐 모 씨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 제출 요구에 대해서 비난하고 내부 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뭐 또 누구에 대해서는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줬다.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한다. 등등 거의 민간인 사찰 수준의 수준이네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겁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요거 하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저기 보면요. 환경보존협회라는 게 나옵니다. 네. 여기 보면 상금 부회장이라는 게 돼 있고 공석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이게 1월 달에 만들어진 건데 네. 자, 이 자리에 누가 가는 줄 아십니까? 누가 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남광우시라고 아, 이재명을 빨대라고 우리들이 빨대. 이야기했던. 그러니까 중앙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 썼던 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남광우 씨는 문준용 씨가 고용정보원에 근무하던 그때 차장이었다. 간부였다. 그래서 문준용 씨의 채용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측근이고 성남시장이 됐을 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문준용에 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문준영에 와서는 자신 있게 SNS도 글을 올립니다. 네. 그랬던 사람인데 여기는 지금 비어 있지만 5월 달에 한국보존협회 상금 부회장으로 갑니다. 연봉도 1억이 훨씬 넘는 좋은 자리라고 합니다. 좋은 자리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사표 제출 예정, 뭐 이 사람은 반항하고 있다. 이 사람은 우리가 임명한 사람이니까 계속 간다. 이것들을 보면 아니 이게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뭡니까? 그리고 지금 제보자는 이것을 환경부가 만들어서 청와대에 줬다는 겁니다. 그 문건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 이런 문건을 보고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인사위원장은 임종석 실장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그 인사를 할 때 특히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인사를 할 때 스크린을 하고 과연 이 사람이 여기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검증을 하는 사람이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존재하고 이 블랙리스트가 청와대에 누가 전달되는지를 보면 박근혜 정권과 비교하면 됩니다.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기춘 실장, 뭐 전부 다 이것 때문에 감옥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가 이건 자영상을 공개한 건데 사실이라면 굉장히 센 일이죠. 이거는요 그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보다도 오히려 더 폭발력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이거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에 대한 동향 보고서고 다른 부처에도 이게 없겠습니까? 이거 환경부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작은 부처입니다. 예.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자리에 예. 자기 측근들 또 선거 공신들 막 보내려고 이렇게 조사를 그렇죠. 해서 야, 이 사람 빨리 내보내. 이 사람 보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무슨 철도공사의 뭐 외부 인사가 네. 팬클럽에 있던 사람이 왔다. 뭐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도 조사하고 환경부도 조사하고 뭐 우선 공기업들은 다 조사해갖고 이렇게 사찰해갖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우. 이런 정황 연구들 보면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레일이 엉망이 되고 막 탈선 사고가 나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게 전문성 있는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 오영식 같은 사람을 보낸 거 아닙니까? 예. 뭐 오영식이 뭐 전문성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예, 근데 최연애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도시 뭐 이런 철도 이런 데 대한 전문가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던데가 심지어 자회사에 이사를 갔다가 팬클럽 했던 그 어떤 주분 뭐좀 모르겠습니다. 예. 뭐하는 분인지 예. 덜썩 임명하고 그러니까 코레일과 코레일 관련 산하단체는 거의 뭐 13명인가 다 캠코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고난 건데 어쨌든 여기 보면 가장 규모가 작은 부서 중에 하나인 환경부조차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봤듯이 광범위하게 말이죠.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이거야말로 사찰 보고서입니다. 사찰 그리고 보고네요. 예. 더 이제 웃기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밑에 이제 메모들이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는 별거 아닌데 더 심한 거는 자 그 뭐 여기 보면 새벽부터 인근 다른 공기업에서 구 여권 출신은 사표를 내게 해야 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구 여권은 한나라당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조용히 가려고 했는데 내부에서 시끄러워서 도저히 조정이 안 돼 4월에 나왔다. 들어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거는 뭐 후임 임명까지만 근무로 분류된 어떤 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서울시 의원 출신인데 직원 폭행 사건으로 고발돼 재판 진행 중. 이거야말로 무슨 뭐 뒷조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의 약점 잡고 비밀 잡아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냥 야 정권 바뀌네 네가 여기서 있을 필요 있냐 나가라. 임기가 있는 자리들입니다. 이분들도 가족이 있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노력이 있는데 다 내보내고 그 자리를 자기 사람들이 심겠다는 겁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말이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자기 사람 심으려고 조사를 했을 텐데 약점도 잡겠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뭐 그렇죠. 평가 하려고 어. 뭐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 정권이 국정농단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환경보존협회 상금 부회장에 환경운동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성남시청 사업본부장인가 했던 사람 이재명의 측근은 그렇죠. 아무 관계가 왜 없는데. 줬겠습니까? 아. 왜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준영 것들은 입 막으려고 줬다 이런 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의혹이죠. 그리고 또 네. 보면 이게 작은 부처 환경부도 이럴지언데 사실 교육부나 국토부 같은 경우는요. 이 산하에 이런 덩치 큰 뭐 공기업 무슨 산하단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전리품 나라에서 하는 건데 바른미래당이 한 걸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은 1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임기 중에 했던 것보다 지금 더 걱정이 될 만큼 낙하산들이 지금 난리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수대 출신은 공수대 아니지만 출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너무 심하네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탄핵감입니다. 탄핵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어떤 답을 청와대가 낼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문건은 청와대로 보낸 것이고요. 자, 이것도 특별감찰관 소속의 누군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이런 일을 하라고 간 사람들입니까? 김태우 수사관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또 뭔가 내부자 고발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왜냐하면 근데 김태우는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과기부 출입이었고 네. 이거는 환경부기 때문에 다른 특감원일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그 사람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지는 지금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무조건 막 터지는군요. 이걸 특감 단장까지는 무조건 보호됐을 겁니다. 이게 그 사람이 만든 거라면. 그런데 이 문건이 조국까지 갔다면 조국은 라인이 그냥 다 통째로 그렇죠. 그냥 안 그래도 지금 김태우 수사관 문제 때문에 뭐 이미 벌어질 일만 해도 지금 오늘 압수수색도 하고 했는데 이거는 그것과 좀 다른 차원입니다. 누가 봐도 제가 볼 때는 블랙리스트가 분명합니다. 분명하네요. 그렇죠. 그동안 나왔던 여러 가지 블랙리스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단과 날짜, 그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 이렇게 해서 문건으로 나온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다만 뭐 몇몇 가지를 분류했다라는 건 이제 문화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좌성향이다, 우성향이다 이런 거는 뭐 사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자들이 문제를 삼아서 박근혜 정부 탄핵 때 주요한 이유로 그렇죠. 삼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이 뭐 이런 걸 추가로 또 뭐 고소하고 해가지고 또 뭐 김주 실장은 추가로 또 뭐 복역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혐의도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구속시키라고까지 왔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인 데다가 환경부 사회관 말고 정말 덩치가 큰 뭐 교육부, 기재부, 교통부, 국토부 이런 데서는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폭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걸 보면 아마 다른 부처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확률이 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걸 갖다 특감반 업무에 포함될 수 없는 일을 문재인 청와대 특감반 반원들이 이 짓을 하고 다녔다 그러면 탄핵이죠. 청와대 문 닫아야죠. 문 닫아야죠. 네, 문 닫아야 됩니다. 이거 완전 불법 집단이죠. 예. 뭐 조폭이나 아니면 이게 범죄 집단 아니면 이런 일을 어떻게 벌일 수 그렇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뭐 조국석 뭐 등등 비서관은 이런 자료를 보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건 그쪽 주장일 뿐이고. 그렇죠. 그럼 이 사람 이걸 왜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문건 작성을 환경부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환경부 대변인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알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가 입장을 표명하기 곤란하다. 이 무슨 소문답도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다는 말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중앙일보 기사 이렇게 나와 있고 자 그런 걸 보면 뭔가 있지 않나. 이 환경부가 왜냐하면 환경부가 만들어서 청와대 특감 반원한테 줄 수도 있고 그렇죠. 특감 반원이 이걸 작성하려면 적어도 환경부 장관이나 환경부 누군가에게 물어봐야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주 게다가 고위 인사한테 물어봐야죠. 굉장히 구체적인 거 아니면 얼마 전에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뭐 등등등등 반발하고 있고 뭐 야당 의원실 돌고 있고 이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특감 반원이 남의 사생활인데 환경부 내에서 작성한 게 너무나 분명하고 특감반에 제출해서 그것이 청와대로 갔다는 것도 그런 그런 정황이 높죠. 보여요. 예. 높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해당 문건은 지금 민정수석실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죠. 이런 비슷한 문서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로 볼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인데 청와대는 일단 부인하고 있고 환경부도 애매모호한 답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청와대는 답해야 됩니다. 그럼요. 만약에 이걸 보고받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이런 일을 하는 게 문재인 촛불 정부에 맞는 일인지 이 사기 정부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기 정부죠. 예. 자기들은 블랙리스트 안 하고 뭐 온갖 천사처럼 행동했는데 그렇죠. 더한 짓을 하고 있었다. 김의겸 대변인이 내일 아마 브리핑을 할 텐데 예. 대충 답이 나옵니다. 저는. 예. 예. 우리 DNA는 블랙리스트가 없습니다. 또 이러겠죠. 우리 DNA는 블랙리스트가 없습니다. 이게 어쨌든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있는데 이거는 사람을 쫓아내기 위한 블랙리스트고 예. 또 그 자리를 누군가를 안 치면 남과와 화이트예요. 같이 예. 이재명의 빨대 같은 사람을
안 치는 거잖아요, 지금. 막 안 쳐요. 지금. 막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보면 이게 1월 달에 작성된 거로 보인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문건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상당 부분도 누군가가 왔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쫓아내고. 화이트 리스트가 예, 온 거죠. 온 거죠, 누군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대로 작업이 진행됐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는 지금 진행된 게 보이잖아요. 제가 네. 환경보전협회는 제가 확인해 드렸고 네. 딴 데도 지금 뭐 등등등등 있는데 사표 제출 이 자리에 그러면 누가 갖겠습니까? 뭐 그쪽 사람이 갖겠죠. 그렇죠. 능력 있건 없건. 그러니까 이게 다른 부처에도 갔다 그러면 정권 문 닫아야죠. 뭐. 응? 그런 겁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걸 빼고, 예.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오늘도 이렇게 늦게까지 나와주셔서 방송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화가 나네요 진짜. 아, 저도 화가 납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착한 채는 다 해놓고 뒤로는 그렇죠. 블랙리스트. 블랙입니다. 예. 예, 블랙입니다. 블랙홀로 이 정권이 빠질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참, 여러분들 화나죠? 예. 이게 적폐청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적폐청산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적폐였네요. 다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꼭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